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한양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 중인 경산지식 산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경산 소월리 유적에서 5세기경에 만들어진 사람 얼굴 모양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지금까지 진주 중천리 유적, 한평 금살리 방대연고봉 등에서도 사람 얼굴 모양이 장식된 토기가 출토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삼면에 돌아가며 얼굴 모양이 표현된 사례는 처음이라 주목된다. 옛날에 이모티콘이라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흥미를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단순화됐는데 그래도 뭔가 표정들은 뭐 좀 미묘하지만 얼굴 세 면의 표정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 있는지 좀 설명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건 좀 약간 웃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웃는 느낌이고 이쪽은 보면 약간 화가 난 눈꼬리가 좀 올라가있잖아요. 좀 화가 난 표정 같기도 하고 이쪽은 조금 표정하거나.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도 얼굴이잖아요. 네. 45도 이렇게 봐도 얼굴이 됩니다. 보시면 이게 코처럼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돼서 이걸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치가 절묘해가지고 이렇게 봐도 따지고 보면 얼굴이 되는 정확한 건 이게 이제 얼굴 표현이 맞는데 거의 뭐 피카소의 얼굴 표현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게 어디로 보더라도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뒤집으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항아리 모양이 나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이게 흔해 보이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그 자체가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제작 방법에 대해서는 기법을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잠깐 진행도 되겠습니까? 소월리 유적은 금호강의 지류인 청통천 주변에 형성된 넓은 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 통일신라 시대의 고상건물지와 구덩이, 토기가마를 비롯하여 고려, 조선 시대의 무덤 등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고상건물지는 사용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구릉의 완만한 경사면에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배수를 위한 도랑과 구덩이들과 울타리 등을 배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거주보다는 특수한 목적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 얼굴 모양 토기가 출토된 구덩이는 지름 1.6m가량의 원형으로 건물 지군 사이 한쪽의 빈 공간에 있었다. 토기는 내부 조사가 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왔으며 이외의 바닥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시루 1점도 함께 출토되었다. 발견된 토기는 높이가 28cm가량으로 토기의 윗부분 중앙에는 원통형으로 낮게 돌출된 구멍을 뚫었다. 토기 옆면에는 같은 간격으로 원형 구멍을 뚫어 귀를 표현하였고 각 구멍 사이에 만들어진 세 개의 면은 무표정한 듯 심각한 듯 말을 하는 듯한 표정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얼굴 무늬를 각각 새겼다. 각 인면 무늬 두 눈과 입은 기다란 타원형으로 밖에서 오려내었으며 콧구멍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은 안에서 밖으로 찔러 만들었다. 콧등을 중심으로 양쪽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옹형 토기와 함께 출토된 시루의 몸통 중간 지점에는 속불 모양 손잡이 두 개가 부착되어 있다. 두 점의 토기는 서로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이 깬 것도 의도적으로 깼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으니 어떤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냐. 요 밑에 가수를 손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때 아마 그 사진이 나갔던 거예요. 토기의 제작 기법과 특징 등으로 보면 5세기 전반 또는 그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적인 목적보다는 5세기경 유적에서 베풀어진 일종의 의뢰 행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적의 중심을 이루는 주변의 고상 건물지도 당시의 의뢰와 관련된 시설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길이가 74.2cm에 이르는 목관은 사람 얼굴 모양 토기의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수습 및 응급보존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1차 판독을 통해 구법나무의 표면을 다듬어 만든 총 6면에 걸쳐 약 94자의 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2면은 글자를 연습한 흔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된 글자의 서체나 내용으로 보아 오늘날 경상북도 경산 인금 지역의 토지 현황을 기록한 6세기대에 작성된 토지관리 문서 목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목간에 기록된 글자 가운데 곡과 밥, 재 등이 주목된다. 이번에 발견된 목간을 통해 골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일정한 집단이 있었으며 둑이 조세 부가와 연관이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골짜기와 둑을 중심으로 한 당시 지방 촌락의 입지,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축조한 제방과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논이 존재, 그리고 그곳을 대상으로 조세를 수취하는 중앙정부의 지배 양상을 동시에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 고유의 한자인 답을 사용했다는 점과 이 밖에 조세 부과를 위한 토지 면적 단위는 결이나 프로를 사용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인 답은 종로의 창녕신라 진흥왕 첫 경비에 처음 등장한다고 여겨졌는데 목간에 등장하는 답을 통해 목간의 제작연대도 비슷한 시기임을 추정할 수 있다. 토지 면적 단위인 결과푸는 지금까지 삼국통일 이후 사용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에 발견된 목간을 통해 그 사용 시기를 6세기까지 올려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신라의 지방 지배와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토된 목간은 한국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당시에 건물주들이 이렇게 약간 환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가운데 이 유구가 위치하는 곳이 그 환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약간 중심 센터쯤 되지 않나 추정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주변에는 특별한 유구들이 많이 없어요. 유구로 좀 비워놨나 싶은 그런 곳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원래 그냥 땅을 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위에 위로 다른 어떤 구조물이 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이게 어떤 구덩이인지는 직접적인 연구는 사실은 불명확하고요. 문제는 여기가 워낙 특이한 유물들, 저 토기도 마찬가지고 저 목간도 마찬가지고 당시로서도 아마 흔하지 않았던 물건일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 2m, 거의 1m 이상 위에서 그걸 던져 넣었으면 분명히 깨졌을 겁니다. 근데 토기 시루나 그 토기가 실제로 많이 깨지지 않고 시루는 약하기 때문에 토압 때문에 깨진 겁니다. 저 인면문 토기는 하나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그 뻘 위에다가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투기가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일련의 그런 출토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도 정확한 의뢰 과정은 모르지만 제사나 의뢰, 당시 어떤 특정한 의뢰하고 관련된 그런 과정에서 매납이 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